자,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모두 문법 부분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처음 중간고사 때 이제 학교마다 그런데 문법을 막 위치를 막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의문 부분하고, 그런데 의문 부분은 의문의 체계, 그리고 의문의 변동이 이렇게 돼 있는데 1학기 때 이렇게 두 개가 다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만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문법을 보면 의문 다음에 단어로 돼 있고 순서는 의문, 단어, 그리고 문장, 그리고 문법 요소. 여기 문법 요소가 뭐 맞춤법이라든지 사동, 피동 이런 말은 들어갔지. 그리고 높임법, 시제 이런 것들이 있고, 단어, 문장, 문법 요소, 그리고 담화, 그리고 중세국어. 이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을 또 나눠서 한 챕터로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어. 맞춤법만 따로 빼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맞추면 이렇게 문법 요소할 때 맞춤법을 같이 하더라고. 원래 챕터는 이렇게 따로 빠져 있긴 한데 문법 보통 책을 보면. 자, 그런데 얘는 대부분이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학교마다 좀 달라. 단어가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문장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맞춤법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고, 얘도 들어가고, 이렇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데 얘는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고, 나머지는 2개씩 써놓은 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 그런데 얘는 2학기. 얘는 무조건 2학기. 얘는 거의 고정이야.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학교마다 이거를 1학기에 넣는 학교가 있고, 요렇게는 2학기, 요렇게는 1학기에 넣는 학교가 있고, 그리고 얘는 무조건 1학기 들어가고 얘를 1학기 또는 2학기, 얘도 1학기 또는 2학기 또는 안 넣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무조건 들어가는 걸로 의문 제대로 할 거고요. 의문 제대로 진도 나갈 거고, 천천히 진도 나갈 거고, 이해된다 그래도. 그리고 단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많이 욕심 안 내려고. 2학기 때는 또 2학기 또 대비를 하면 되니까 막 진도 빠르게 해서 한번 훑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빨리 많이 나가서 잊어버리면 다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 맞춤법까지, 맞춤법만 해도 꽤 어려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너무 잘 따라와서 뭐 애들이 너무 뛰어나 쭉쭉쭉 달려나갈 수 있으면 추가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크게 욕심은 내가 막 그렇게 막 욕심내서 막 너무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막 달리지 말고 여기까지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업하는 범위는 의문, 단어, 맞춤법, 표준어 규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특강에 이렇게 해서 4회 특강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 의문 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의문은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있어서 잘 알겠지만 우리 교재 처음을 보면 의문에 어떻게 돼 있지? 지금 딱 보니까 의문,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했어요. 최소의 의미 변별. 변별이 뭐냐면 구별. 그러니까 의미는 뜻이죠. 그러니까 최소의, 자, 뜻 형광펜 가지고 또는 볼펜, 색깔 볼펜 갖고 뜻, 구별, 소리. 뜻, 구별, 소리. 이게 핵심이야. 의문은, 자, 다시 의문은 뭐라고요?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단위인 거야. 변별이 구별이라고 말을 했어.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 밑에 달, 딸, 탈이라는 게 있고 발, 벌, 불이라는 게 있고 말, 이런 게 있어요. 자, 달하고 딸하고는 다른 점이 뭐하고 뭐만 달라요? 달, 딸. 분명히 뜻은 다른 단어지. 뜻은 다른 단어인데 이 뜻이 다르기 위해서는 무엇 때문에 달라졌죠? 얘 때문에 달라졌지. 우리는 얘를 뭐라고 말하죠? 자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시가 뭐로 되어 있어? 발, 벌 보자. 발하고 벌도 다른 단어인 거죠. 다른 단어는 뭐 때문인 거죠? 아하고 때문이죠. 그러면 얘는 뭐라 그러죠? 모음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음하고 모음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맞을까요? 맞죠?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야? 의문에 해당되는 거야. 됐지? 그리고 말이라는 말이 있고 요게 무슨 표시예요? 점 두 개가 긴 소리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말하고 안 찍혀 있는 거는 짧은 소리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요거하고는 두 개는 다른 단어 맞아요? 뜻이 말. 밤. 눈. 다른 단어 맞아요? 그쵸? 얘는 뜻을 내가 한번 모국어 하자니까 뭐가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를 내가 한 번만 들으면 막 영어 단어처럼 크게 외울 필요는 없어. 어떤 말이 긴 말이에요? 말은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말이 있어요? 동물, 짐승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언어, 말이 있지. 어떤 말이 긴 말이야? 어떤 말이? 지금 보니까 말 해놓고 말씀 언자 써져 있지? 그러니까 말씀에 해당되는 것이 뭐예요? 긴 말인 거고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 짧은 거지. 그러면 얘는 뭐야? 소리의 길이지. 그러면 소리의 길도 뜻을 구별하는 소리가 맞는 거지.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음운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운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가 음운에 해당된다. 그러면 이번에서 배울 부분이 바로 뭔 거지? 자음, 모음, 소리의 길이 이거를 배우는 거야.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얘를 보면 디귿하고 쌍디귿 때문에 쌍디귿하고 이것 때문에 구별이 됐지. 이걸 보고 최소의 구별하는 단위 있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최소로 두 개가 구별이 되지. 그치? 채소로 구별이 되지. 그리고 얘네들은 뭘로 채소 구별이 되지? 다른 단어 때문에 구별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 때문에 구별이 되지. 긴 소리하고 짧은 소리는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최소의 구별되는 구별쌍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얘기해 줄게. 말하고 말은 만약에 이 긴 소리를 떼어버리면 구별이 돼야 안 돼? 구별이 안 되지. 그러면 얘는 떼줄 수 있어? 없어? 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소리의 길이는 뗄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음운이라 그래. 비분절은 떼낼 수가 없다. 그러면 자음과 모음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쌍디귿, 리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은 떼어낼 수가 있어. 자음과 모음을 떼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은 분절 음운이라고도 해. 그리고 이 두 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최소 대립쌍이라는 말을 써. 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최소 대립쌍.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발과 벌을 써놓고 음운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대립쌍이 뭐냐? 그럼 뭐라고 써줘야 돼?
때,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돼요. 문법에서는. 지칭하는 단어. 그런데 그 용어는 그러니까 최소 가장 작은 대립되는 쌍. 최소 대립쌍은 그럼 하나가 있겠지. 하나만 구별이 되겠지. 됐어? 자, 분절하고 비분절 음운까지도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르게 뭐라고도 말하냐면 비분절 음운을 음소라고 하고 분절 음운을 운소라고 그래요. 가장 작은 단위를 음소, 운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를 합쳐서 음운이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인 거고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으로 되어 있고 음소와 운소로 되어 있고 이게 큰 개념이지. 그러면 음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자음과 모음이 있다. 운소 안에는 뭐가 있냐? 소리의 길이가 있다. 소리의 길이는 뗄 수가 없다. 됐니?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규정으로 이제 딱 보면은 일단 교재를 봐보자. 의미의 변별 단위라고 해서 1의 작은 동그라미 1은 이해가 되지. 디귿, 티읕이, 디귿, 쌍디귿, 그 다음에 티읕이 말의 뜻을 구별해주면 거기다 뭐라 쓰면 되겠어? 자음. 아, 어, 오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면 여기다 뭐라 쓰면 되겠어? 모음. 소리 모음의 길이가 말의 뜻을 구별해줌이라고 그랬지. 그럼 뭐 얘는 모음의 길이 그대로 되겠지. 자, 그래서 분절 음운은 음소, 자음과 모음 음운은 음소를 뜻한다. 비분절 음운은 운소라고 하고 음장은 길고 짧음이 음장이지. 따라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데 눈, 성인. 앞에 있게 길게 말하는 성인은 예수나 뭐 맹자나 부처나 이런 사람처럼 우리가 본받듯 할 만한 사람들 있지. 걔를 성인이라고 하고 성인은 20살이 돼 있는 다 큰 어른을 성인이라고 하지. 그런데 뭐 우리가 길게 말한다고 해서 성인, 예수는 성인이고 우리가 20살 되면 성인이 된다 이렇게 하진 않고 약간 길게 성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길어. 그러니까 하늘에서 눈이 내려온다에서 눈과 사람의 눈도 구별이 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눈이 와서 눈에 눈물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요게 구별해서 선생님 약간씩 길게 말하는 게 좀 들리지. 그러면 눈에 눈물이 들어갔다라는 게 들어오잖아. 그치? 이게 소리의 길이인 거야. 하늘에 눈이 내려와서 눈에 눈물이 들어가니 눈물인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원래 음장과 자, 그 다음에 억양이 하나 다 있죠. 억양도 문장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집에 가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의문의 체계를 배울 때에서는 억양은 일일이 이 억양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 기호를 쓰면 되잖아. 물음표 기호, 느낌표 기호, 마침표 기호를 쓰기 때문에 그럼 너무 그대로 다 보이기 때문에 이 억양 부분은 우리가 문법 부분에서 문제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자음과 모음 그리고 길이 요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왼쪽에 음성과 음운이라는 게 있는데 객관식으로 문제가 하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음성과 음운과 음향 뭐 이런 거의 차이를 구별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개념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음성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구체적인 개별적인 모든 말소리를 음성이라 그래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면 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음운은 그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음과 모음으로 이어져 있고 긴 소리와 짧은 소리로 되어 있는 게 음운이다. 머릿속에 같은 소리로 인식되어 있는 추상적 공통적 말소리고 같은 소리를 여러 사람이 발음해도 같은 소리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약간 사투리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는 추상적인 말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추상적으로 머릿속에 같은 소리에 있는 추상적 공통적 말소리 이 부분을 밑줄 쳐놓으세요. 추상적 공통적 말소리. 자, 아까 소리의 길이를 보시면 음장, 음절의 위치에 따른 발음이라고 그랬어요.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밑줄.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나는 것을 원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에 보라. 이번에 많이 왔죠. 올겨울에. 요즘 낮에 날씨 좀 약간 폭폭하다고 해서 요즘 날씨 풀렸죠, 요즘은? 그래도 밤에는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어요. 자, 눈이 내려왔다 그랬을 때 눈보라 이랬을 때는 눈보라. 선생님 약간 길게 말했지. 근데 한방눈. 자, 첫 번째 음절이었을 때는 눈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한방눈 어때요? 얘는 제가 지금 짧게 말했죠. 그래서 이 긴 소리는 첫 음절에서만 긴 소리로 나고 둘째 음절 이하에서 나올부터는 둘째 음절에서부터 나올 때는 뭐예요? 짧은 소리로 된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요 개념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선생님이 음절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음절, 어절. 요 부분도 우리가 개념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봐보세요. 발음할 때 한 번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그러니까 음절은 발음 날 때 한 번에 뭐라고요? 소리 낼 수 있는 소리의 단위 또는 뭉치라 그랬어. 최소의 발음 단위, 거기 밑줄, 최소의 발음 단위. 그리고 두 번째, 음절은 표기가 아닌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발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 밑줄,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음절 자체는 뜻이 없고 그냥 발음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음절의 구조는 총 몇 가지가 될 수 있어? 음절의 구조는 둘, 셋, 넷. 눈 이렇게 또 하나의 음절이 될 수 있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서술형 문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서술형 문제도 있는데 음절을 쓰시오, 어절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건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요. 무조건 틀리게 되니까 음절과 어절의 개념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거야. 음절은 뭐냐면 글자 하나의 덩어리라고 말해서 이 눈 이게 음절이 돼. 1음절. 됐어요? 어절은 뭐냐면 어절은 띄어쓰기. 그러면 한방눈은 1음절이기도 하고 1어절이기도 해요.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한방눈이 내린다 이렇게 되면 음절은 하나 다 전체를 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한방눈 하면은 눈만 보면 1음절 한방눈 그러면 3음절 어절은 1어절 밑줄을 잘 봐야 돼. 한방눈이 내린다 이러면은 한방눈이가 이제 어떻게 되니? 1어절 내린다가 2어절 그래서 얘가 2어절이 되고 음절을 물어보면 만약에 줄이 하나만 쳐져 있으면 1음절 4개 다 이 덩어리에 놓고 음절 찾아라 그러면은 4음절 이 전체 음절을 다 찾아라 그러면 몇 개? 7음절 됐니? 음절과 어절을 알겠니? 자, 그러면 음절의 또 구성 요소를 또 한번 봤더니 음절을 만드는 게 모두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따져보자. 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눈은 뭘로 돼 있어? 자음, 그 다음에 니은, 우, 리은으로 하면 되잖아. 그치? 자음, 모음, 자음으로 돼 있네. 그치? 자모자로 돼 있지? 자, 그 다음에 이를 보시면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같은 경우. 얘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이 이라는 단어를 이응하고 이렇게 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응을 안 쓰고 이렇게만 해도 얘 어떻게 읽어? 이로 읽지. 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일까요? 이게 없어도 우로 읽죠. 그러면 첫 음절에 있는 여기 있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음의 값이 있어요 없어요? 소리 내는 값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뭘로만 이루어진 음절이야? 자음이 아니고 모음. 됐죠? 그러면 음절은
자, 모음으로만 이루어진다. 아, 우. 얘네들도 음절이 될 수 있죠. 음절의 숫자를 세라 그러면은 초성에 있는 이응을 세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앙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앙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아하고 이응으로 돼 있지. 여기 종성에 있는, 얘를 종성이라 그런다. 종성에 있는 이응은 음의 값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응이라 써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뭐야? 아하고 이응으로 이루어진, 그러니까 즉 모음하고 뭘로 이루어졌지? 자음. 모음하고 자음으로 이루어졌지. 그치? 모음하고 자음.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기읍 아. 그러면 얘 뭐? 자음하고 모음으로 이루어졌지. 그러면 세 번째는 자음하고 모음. 됐니? 그리고 마지막에 눈 같은 단어는 자모자. 그치? 그래서 네 번째는 자모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됐어요? 자, 음절의 구조. 그러면은, 자, 밑에 음절의 구조. 중성 단독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 그 옆에 칸에, 빈 칸에다 뭐라 쓰면 되겠지? 모음. 초성하고 중성이 있는 걸 먼저 써줬네? 그럼 여기는 뭐하고 뭐라고 써주면 되지? 자, 모. 중성하고 중성이 이루어져 있는 거를 뭐라고 쓰면 되지? 모, 자. 초성, 중성, 중성이 있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되지? 자, 모, 자. 됐나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음운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음운은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를 이제 알았어요. 소리의 길이는 이 소리의 길이 이대로 외워야 돼. 어떤 소리가 긴 소리다, 어떤 소리가 짧은 소리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음운의 체계를 보시면은 일단은 이 음운을 이루는 게 자음과 모음인 거는 알았죠. 그러면 음운의 체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음과 모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체계에서는 뭐를 공부하게 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자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모음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배우는데, 자음 체계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는데 좀 많은 친구들은 배웠을 거야. 이 자음 체계는 결론적으로는 이 표를 외워야 되고, 이 표를 외우는 게 가운데에 있는 우리 자음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왼쪽에 보면은 자음이 어디 위치에서 어디 위치가 있지. 윗부분에는 위치에 대한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발음하는 것에 대한 항목이 있죠. 이 항목도 다 외워야 돼. 그래서 오른쪽 위쪽 상단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뭐라고? 자음의 위치, 발음하는 위치라 그랬어. 왼쪽에서 아래줄로 이렇게 나온 건 뭐라고? 발음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위치는 우리가 발음하는 위치를 발음이라고도 말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음이라고 해. 조음. 조음이 발음한다는 거야. 그러면 조음 위치를 외워야 되고 또 조음 발음한다라고 하는 거지. 조음하는 방법을 외워야 되는데, 그치? 쉽게 외우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 플러스 얘까지도 같이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 푸는 속도가 좋아져. 문법은 이 체계표는 다시 우리가 뭐 일일이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문제가, 우리 국어는 문장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게 국어잖니? 그럼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도 버거운데 거기다가 문법 체계를 또 그 순간에 막 떠올리려면은, 만약에 버벅버벅 떠올리면은 이해도 해야 되고 버벅버벅 떠올리는데 문제 적용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요런 문법 체계같이 표가 나온 걸 외워버리면
문제 이해하고 외웠던 거 그냥 딱 끄집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조금 요령은 달달달달 외워놓고 만약에 의문 부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갔다. 그럼 시험지 받자마자 그려버려도 좋아. 빠르게. 표, 자음표, 모음표 그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찾으면 되니까. 그게 가장 안 헷갈려. 그러니까 수학 암산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암산할 정도로 구구단은 암산할 정도로 외우는 게 제일 좋고, 근데 암산을 할 때 실수도 나오잖아. 실수하면 바로 성적으로 연결이 되잖아. 근데 물론 암산 잘하지, 여러분이. 수학 암산만큼 복잡하진 않아. 그래도 또 혹시라도 암산하다가 머릿속에서 잘못 딱 생각하고 내 위치를 정말 잘못하면 바로 점수가 끽 되니까 달달달달 외우는 게 일단 기본이고, 나는 암산할 수 있더라도 시험지 받자마자 빠르게 표 그려버리고 문제 푸는 게 조금 나아. 그럼 요령 시험 기간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줄 거예요. 자, 좋은 위치하고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정의를 보시면 국어의 자음은 총 몇 개예요? 19개. 자, 그리고 자음의 정의를 보세요.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 모관, 입안, 혀안 등에서 이게 발음기관, 즉 다른 말로 뭐라고? 조음기관. 발음기관이 좋은 기관인 거야. 목, 입, 혀에서 공기의 흐름이, 이게 중요해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밝혀. 그래서 장애가 일어나는 자리를 뭐라 그래? 좋은 위치.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을 좋은 방법이라 그러는데, 오른쪽에 좋은 위치를 보시면 우리가 학교 시험 문제가 그냥 이렇게 말로, 왼쪽처럼 말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른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발음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그림하고 위치하고는 연관지어서 그려놓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1번이 코 아니야. 여기가 코야. 10번이 뭐야? 혀잖아. 그러니까 코도 이렇게 뚫려있으니까 위가 뚫려있는 거야. 그림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치? 혀가 있는 부분이고, 5번을 보면 5번이 어디야? 5번이 입술이지. 그런데 이렇게 입술이라는 요 말이 오른쪽에 표 안 나오고 5번을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고, 여기 사람 입술에 해당되는 여기에 놓고 여기에 나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네모칸 뚫어 놓는다면 입술에서 장애를 받고 나는 소리. 그러니까 입술이 장애를 안 받는 아는 장애를 절대 입술 필요 없잖아. 코카콜라는 입술이 전혀 필요가 없어서 입술 사용하지 않고도 코카콜라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코카콜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입술을 붙이지 않고 해봐. 안 된다고. 안 되지. 입술을 안 붙이고 코카콜라는 안 붙이고도 돼. 코카콜라 그치? 코카콜라 입술을 안 붙이고 하면 이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붙어. 코카콜라 안 붙어. 그쵸? 그러면 코카콜라는 일단 아니지.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 부도 붙여야지만 되는 거지. 푸는 붙여야만 되지. 그러니까 푸가 공기가 나오려고 하는데 이 위치에서 닫히면서 장애를 받잖아. 그게 장애를 받는 거. 어디에서 장애를 받냐? 입술에서. 그래서 입술 소리. 그래서 수는 위치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는 입술 소리, 입술 순자를 써서 수음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두 입술 그랬더니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프가 있고 쌍비읍 있지. 이해됐니? 입술에서 나는 소리. 자, 윗잇몸에서 나는 소리고, 윗잇몸하고 그 위에다가 이것도 좀 써놓으세요. 윗잇몸 그리고 혀 끝 또 추가해줘. 윗잇몸에다가 윗잇몸 해놓고 혀 끝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표에서 윗잇몸에 혀 끝 이것도 추가해주세요. 자, 그러면 발음해봐. 혀 끝이 어디다? 그치?
잇몸이 이 뒤에도 잇몸이죠. 잇몸 뒤에를 닿지. 잇몸 뒤에 혀 끝이 닿지. 그러니까 종 위치가 드. 추상적으로 드를 크게 한번 떠올리면서 드를 발음해보면 여기서 나. 그치? 그래서 이에서 윗 잇몸에서 소리가 나는 데서 치조음이야. 치조음은 드, 뜨, 트 인 거지. 드, 뜨, 트. 스도 왠지 그쯤이지. 르, 이해되니? 치조음. 드, 뜨, 트. 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천장 소리는 혀 끝, 그 다음에 거기다가 혀 바닥이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혀 끝, 혀 바닥, 이게 혀 뒤. 겁나 기네. 이 정도는 기린인데? 낙타랑 기린인데? 자, 그럼 혀 바닥이고 센 입 천장이 뭐냐면 여러분이 혀로 바로 위를 갖다 대면 딱딱한 천장이 있지. 딱딱한 천장이라서 센 입 천장이야. 그리고 그걸 한자로 바꾸면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 천장이니까 구개. 그래서 경구개 음이야. 즈를 발음해보면 즈. 왠지 진짜 여기쯤에서 가로로 나면 여기서 즈. 혀 바닥이라. 느낌 오니? 즈. 발음해봐야 돼. 그리고 추상적으로 빨리 지읒을 기호를 시켜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요. 천장에서. 즈. 혀 바닥이라. 그치? 이해하면 외우기가 쉬워. 드는 혀 끝이 잇몸에 닿으니까 이빨이니까 치조음. 즈는 약간 뒤로 오잖아. 약간 뒤로지. 즈. 혀바닥하고 경구개음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는 더 뒤로지. 뒤로 하고지. 그래서 혀 뒤인 거고. 그는 아까 딱딱한 데서 혀를 약간만 뒤로 하면 살짝만 만져. 계속 만지면 간지러. 말랑말랑 되지. 더 뒤로 넘기면 목젖이 만져지는 애도 있다고 하던데 혀로. 카멜레온 수준이야 그 정도면. 혀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자기 목젖을 만지면은 카멜레온 수준이야. 근데 딱 뒤에 보면 약간 연한 거 있지. 너무 넘어가지 마. 더 넘어가 구역질나. 재밌다고 계속하지 마. 자, 그래서 여기가 천장은 천장인데 아까는 딱딱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말랑하지. 그래서 말랑하니까 단단한이 아니라 안 단단하다. 연하다. 그리고 어차피 천장이니까 또 뭐야? 위치는 천장이니까 구개음이라 그래. 그래서 그는 뭐라고? 구개음. 됐어요? 구개음 또는 어금니 아자 써서 아음이라고도 해요. 어금니 이쯤에서 소리 난다. 목청은 확실히 달라. 하고 그지? 이 목구멍 안에서 나거든? 그런데 해봐봐. 하고 하고는 가 좀 더 앞이지. 그지? 그래서 는 그보다 약간 뒤긴 하지만 약간 뒤긴 하지만 거기는 또 명칭을 또 따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냥 연구개음으로 넣어. 는. 근데 확실하게 그지? 이 히읗 부분에 참고로 히읗 부분에 대한 발음이 러시아에는 히읗이 한 4가지가 발음이 된다네.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잖아. 근데 그 히읗이 나는 못 내는데 하여튼 걔네들이 느끼는 뭐 이렇게 다른가 봐. 뭐머스카 뭐 이러잖아. 그치? 스키스카 뭐 이러잖아. 러시아 막 보면 뭐 씨빠 뭐 이러고 막 그치? 자, 그래서 참고였고요. 흠은 이렇게 소리가 난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비음하고 유음이 있는데 이것도 좀 위치에 대한 건데 비음하고 유음 또는 좀 방법이기도 하는데 좀 위치는 이제 알겠죠?
좋은 방법에서 비음하고 유음을 먼저 얘기해줄게. 좋음하는 방법. 좋은 방법은 뭐라고 써져 있어? 좋은 방법. 장애를 일으키는 방법이지. 그러니까 무는 발음은 여기서 나긴 하는데 위치는 여기긴 한데 또 발음을 하면서 또 장애를 받아. 그러니까 위치는 여기고 그런데 또 장애를 받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같은 경우는 그는 위치만 나오고 그가 나오기 전에 자 그가 나온 공기를 생각해봐. 그 또는 브를 생각해보자. 쉽게 브는 공기가 올라오다가 내가 공기야. 자 이 배 난 공기야 올라와. 나가려고 그러는데 공기가 어떻게 돼? 막혔지. 그러다가 이러니까 어떻게 되니? 나 공기야? 막혔는데 팍 나가지. 팍 나가죠. 그러니까 파열음. 팍 나가니까 뭐라고? 파열음. 그는 뭐라고? 파열음. 브도 파열음. 막혔다가 나가니까. 됐어? 근데 스는 공기야. 또 이 배 막혀? 스가 올라온다. 막히지 않지. 자 근데 스가 위치는 아까 이빨이었지. 근데 이빨 사이에서 공기가 어떻게 되니? 나 공기야. 위치는 이빨이긴 한데 이렇게 나가지 않니? 여기 이빨이 있잖아. 그치? 나 공기야. 이가 공기야. 이 이빨이야. 이렇게 나가. 아랑은 달라. 근데 이 사이로 세워난다면 아는 그냥 이거 나오잖아. 그냥 방해 받아 안 받아? 방해 안 받지. 그리고 모음이지. 그래서 아는 방해를 안 받는 소리. 모음은 방해를 안 받는 소리. 내가 이래서 영상으로 남기기가 좀 창피해요. 내 자신이 너무 창피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형광을 들어라. 그래서 저는 영상을 찍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문법은 너무 듣고 싶고 우리 국보화가 너무 문법은 듣고 싶은데 못 온대요. 학원이 안 빼준대요. 그래서 모든 수업을 영상으로 듣겠다. 내가 만약 국보화를 몰랐다 그럼 싫어 국보화 안 해줄 거야 이랬을 텐데 아는 친구라서 솔직히 모르는 친구를 처음에 영상으로 만나면 도대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잖아. 좀 약간 좀 정상태 이상해 보이잖아. 그죠? 사실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뭐 이상하게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면 썸네일이 꼭 걔가 자동으로 하잖아. 제 동영상을 보면은요 이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썸네일이 막 이러고 있고 막 이러고 있고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썸네일을 이렇게 얘가 고르더라고. 어쨌든 다시 얘기했죠? 스 얘기했죠? 아까 브는 막혔다가 터졌으니까 파열음이라고 했어. 스는 막혀 안 막혀? 안 막히고 여기를 이 사이를 어쨌든 공기가 약간 장애를 받죠. 이 사이에서 흐름이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비고 나가죠. 그쵸? 강조해볼게. 이렇게 그지? 되게 느리게 초정밀 카메라 보면 원래 좀 잘하지. 소리가 원래 똑바로 이렇게 안 하잖아. 이렇게 나오잖아. 이 사이에서 그치? 그래서 이 사이에 마찰을 일으킨다 그래서 마찰음. 스는 뭐라고? 마찰음. 브는 막혔다 터졌으니까 파열음. 그러면 즈는 내가 공기야. 즈 느껴봐. 올라오고 있어. 즈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니? 일단 어때? 즈 그래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해. 표현을 해. 즈 하지 말고 자 공기야. 나 공기야. 즈인데 공기야. 즈가 나오기 전에 어때? 일단은 막히지? 막히는데 또 브하고는 또 다르지. 즈를 부처럼 발음하려면 이래야 돼. 그치? 이게 파열음으로 발음하려면 즈를 파열음으로 발음하려면 이래야 돼. 그거 아니지. 즈지. 올라가다가 막혔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나가지. 그럼 얘는 파열음하고 마찰음을 다 같이 갖고 있지. 그래서 파찰음이야. 됐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까지 알겠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비음은 뭐냐면 무를 손등에 대고 무를 발음해보면 약간 울려요. 무.
근데 그 해보세요. 그도 길게 발음하면 울려. 왜냐면 모든 모음은 울리거든. 그는 울리는데 그냥 근데 무는 미세하게 울리지. 해봐. 선생님 저는 다 울리는데요. 이러면은 자기가 발음을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레미쌤이에요. 이게 코로 다 발음하는 거. 발음이 잘못된 얘기겠죠? 심하게 귀여운 애들. 엄마 내가 그랬어. 이렇게 발음하는 애들 그치? 아니야 잘못된 발음이야. 너 그럼 안 돼. 그치? 코에서 발음이 코가 울리는 게 코에서 발음이 되는 거야. 너, 미, 워. 리음, 미음, 이응 있죠? 얘네들 세 가지가 코에서 울려요. 너, 미, 워. 리음, 미음, 이응. 그래서 리음, 미음, 이응을 뭐라고 한다? 비음이라고 한다. 비음은 뭐라고? 너, 미, 워. 오케이? 너, 미, 워. 아니, 너, 미, 워. 여자애들 코로. 너, 미, 워. 이렇게 해야 돼. 아니, 너, 미, 워. 너, 미, 워. 비음은 뭐라고? 너, 미, 워. 됐어요? 유음은 공기가 흘러나가는 소리인데 같은 경우는 혀에서 양 옆으로 발음해보면 이거 안 되는 애들 있더라. 이거 안 되는 애들 있더라. 해봐. 시도해봐. 웃기단 말이야 바보같이. 해봐. 돼? 너도 알아? 왜 안 되지? 요즘 애들이 안 되는 애들이 많더라? 왜 안 돼? 아니, 왜 한국인이 왜 이게 안 돼? 우리 애들이 아니 3명 중에 나만 되면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저도 쩔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원래 5명 중에 1명이 안 되는 게 통상적인데 요즘 애들이 영어를 해서 영어가 이렇게 혀를 내미는 발음을 잘 안 해서 그러나? 재밌는데 혀 막 재밌지? 어쨌든 발음을 하면 공기가 떨려야 되는데 르를 제대로 발음을 안 해봐서 그러나? 공기가 양쪽으로 샌단 말이야. 그래서 공기 흐름이 양옆으로 흐른다 그래서 흐를 유자를 써서 그래서 유음이야. 리을은 뭐라고? 유. 안 잊어먹었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알겠죠? 좋은 위치, 좋은 방법, 파열음, 마찰음, 비음, 유음 다 설명했네. 표 완벽하다, 그지? 이제 외워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 외워오는 거야. 테스트 볼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거는 알지? 예사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사로 발음되는 이런 애들이 예사소리인 거고 된소리는 좀 뭔가 되게 이렇게 좀 되게 그치? 걸쭉하냐 이렇게 좀 그쵸? 된소리 그치? 변비 같은 소리 그치? 된소리 단단하게 좀 소리가 나요 그치? 그리고 거센 소리는 얘네들이 바람의 세기인데 손바닥을 입 앞에다 갖다 대고 그 발음해보고 크 발음해보면 크가 바람이 좀 더 세게 닿지. 모르겠으면 내려줄까? 모르겠으면 내려줄까? 얘네들이 다 어때? 소리가 세게 나온다. 세게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걔네들을 거센 소리라 그래. 소리의 세기가 세다. 소리의 세기가 세니까 거센 소리. 그 예사 소리, 된 소리 단단하다.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좋은 방법의 분류를 보면 파열은 폐에서 나오고
공기를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라고 돼 있죠. 자, 파찰음. 폐에서 나는 소리가 일단 막혔다가 마찰하면 나는 소리. 마찰음. 입안이나 목청 따위의 좋은 기관이 좁혀진 사이로 공기가 삐집고 나오면서 마찰하여 나는 소리. 자, 비음. 세련됐네요. 입안에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나는 소리. 미워! 있죠? 자, 유음.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또는 대면서 그치? 대면서 어떻게 양옆으로 흘러내는 소리 유. 자, 그런데 안 울림 소리는 무성음, 울림 소리는 뭐라고 말한다? 유성음. 울림 소리는 따로 말은 뭐라고 말한다? 유성음이라고 말을 한다. 위에 표를 다시 보면, 자, 표를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찾기가 쉽잖아요. 자, 그래서 바다, 초성을 외워서 뭐 이런 거 많이 외웠잖아요, 그쵸? 초성만 처음에 외워서 바 그러니까 된소리 거센소리 함께 보고, 다 된소리 거센소리, 바다 사자가, 그 다음에 된소리 빼고 파티 축하해. 바다 사자가 파티 축하해.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건 외우기 쉬우라는데 선생님 저는 그렇게 외우는 거 별로 안 편해요. 그러면 그냥 바다 사자가만 외우고 밑에 마누라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됐죠? 마누라야. 됐어요? 자, 좋은 방법에 따른 분류까지는 했어요. 오른쪽에 뿌리 깊은 개념. 좋은 위치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뭐를 쓰면 되냐면은 집에서 5번 옆에다가 이제 뭐를 쓰면 되겠어. 외워가지고. 5번은 입술에서 난 소리는 뭐였죠? 그치? 무브프프를 쓰면 되겠지. 그림에다가. 그림 5번에다가 무브프프. 왜냐면 위치를 같이 보면 좋아서. 5번 왼쪽에다 쓰면 좋겠지. 그러면 2번이 입 아닌데 위치를 좀 봐서, 그치? 2번에 약간 요쪽에 2번에는 뭐를 쓰는 게 맞아? 2번. 즈가 맞잖아. 샌잎천장 8번이 맞나? 8번 정도의 샌잎천장, 그치? 2번하고 8번 사이에 즈를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린잎천장은 뭐겠어? 그렇지, 9번 그 아래쪽에 쓰면 되겠지. 1번에는 뭘 쓰면 좋아? 그러니까 뭐? 이거 쓰면 좋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넣으면 되겠지. 7번에는 뭘 쓰면 좋아? 7번? 드뜨트스. 그치? 드뜨트스. 그치? 위치. 알겠어요? 드뜨트스. 같은 비음이라도 느가 약간 앞쪽이지. 미워에서. 미는 약간 또 앞이고. 되겠어요? 됐어요? 자, 오른쪽에 종성 이응의 발음. 앙에서 음은 자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종성만 된다. 초성에 쓰이는 의응은 음가가 없으므로 자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까 전에 음절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희응의 발음. 희응은 좋은 위치가 목청인 유일한 소리며 혀나 아래 입술과 같은 발음 기관의 역할 없이 오로지 공기가 목청에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다. 그래서 희응은 다른 자음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희응은 단어 첫말에 쓸 때 회장님, 회 이럴 때는 목에서 온전히 소리가 난다는 거지. 회장. 그런데 끊기다, 접히다 이렇게 쓰이면은, 끊기다 하면은 희응이 기역을 만나서 끈흑이다. 이게 안 되는 끈흑이다. 끈흑이다. 야, 어머, 지하철이 엄마 어제 지하철이 끈흑이다. 끈흑이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희응하고 기역이 만나요. 희응하고 기역이 만나면 희역으로 줄어들어요. 거센 소리가 돼요. 그래서 끊기다. 엄마 기역 전철이 끊겼어요. 이렇게. 그럼 음운이 이게 뭐야? 변동을 한 거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운 음운의 체계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음운 체계 다음에 뭐 배운다고? 음운의 변동. 그럼 얘 음운이었지. 얘 음운 맞지? 자음 체계니까. 그럼 음운이 어떻게 됐어? 키읔으로 변동을 했지. 이게 이제 음운의 변동. 음운 체계 다음 배우는 음운의 변동. 살짝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좋아,
나, 너 좋아 이럴 때 저흐하 이러지 않잖아. 저흐하. 아, 나 너 저흐하. 러시아말 저흐하 뭐 이렇게 안 하잖아. 그쵸? 그리고 뭐 싫어. 싫흐허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싫어 이러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쵸? 이렇게 없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냐? 그냥 탈락이라고 한다. 자, 밑에 울림소리와 안 울림소리. 울림소리는 목청 성대가 떨려서 울리는 소리를 울림소리라고 하고 느르, 무, 그리고 모음 전부가 울림소리. 저기 울림소리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울림소리만 외워두면 이것이 아닌 소리가 다 뭐예요? 안 울림소리가 되겠죠. 그럼 모음이 울림소리라는 거를 살짝 지금 힌트를 좀 받았네, 그지? 자, 이제 두 번째 모음 체계를 볼게요. 모음 체계. 자, 자음 체계는 일단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서 나는 소리 이렇게 배웠어요. 그쵸?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모음 체계. 그 자음 체계 표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모음의 체계를 보자. 모음의 체계를 보자. 그래서 모음의 체계를 봤더니 국어의 모음은 자, 몇 개? 21개 동그라미. 소리를 낼 때 발음기관에서 공기의 흐름이 별다른 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모음 체계에서 모음은 뭐라고요?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장애를 안 받고 나오잖아요. 그죠? 발음기관에 장애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자, 그래서 단모음은 총 몇 개다? 10개다. 이중모음은 몇 개다? 11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모음 몇 개다? 21개다. 아까 자음은 몇 개다? 19개다. 그쵸? 자음 중에서 비음은 뭐다? 너미워 였다. 기억나죠? 단모음은 자, 그 중에서 이제 단모음 발음할 때 자, 그런데 공기의 흐름은 장애를 받지 않는데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고정이 되어서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지 않는 모음. 그러니까 단모음은 이 안 바뀌었죠? 이 안 바뀌었죠? 그런데 이중모음 중에 야를 보면 아는 봐봐. 안 바뀌죠? 근데 야 바뀌죠? 약간. 근데 약간 바뀌죠? 그래서 장애는 안 받아요. 공기는. 공기 입장에서는 안 나오잖아. 그치? 장애는 안 받아. 어디 부딪히거나 뭐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입 모양이 어떻게 되니? 바뀌지. 그래서 이중모음은 뭐가 바뀐다? 입 모양이 조금 바뀌어진다. 자, 그럼 단모음은 봤더니 혀의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 자, 입의 위치 먼저 하면은 자, 혀의 위치 먼저 해볼게. 혀의 위치가 전설은 뭐냐면 혀의 위치가 앞에 있는 거. 설이 혀 설자예요. 후설은 혀의 위치가 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혀의 위치에다가 뭐도 하나 추가로 써놓냐면 최고점이라고 써놓으세요. 최고점. 최고점이 전설과 후설에서 최고점이 영향을 받는데 자, 을을 발음해보면 을을 발음해보면 혀의 모양이 어떻게 돼요? 입 안에서 약간 이렇게 되죠. 뭉쳐지잖아. 뒤로 가로로 딱 이제 엑스레이 찍는 듯이 혀의 모양을 상상해봐. 그치? 약간 이게 뭉쳐지지. 이를 발음해보면 선생님 이제 강조해서 이 하면 이게 이러는데 약간 요 양 날개가 약간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둥글지만 약간 올라오면서 이렇게 약간 그러면 혀의 최고점이 가운데를 봤을 때 이렇게 앞이 아니더라 더라도 약간 여기 올라져요. 날개가 그치? 보다는 확실히 다르지. 을은 확실히 혀의 최고점이 확 뒤로 갔지. 그래서 혀의 최고점을 봤을 때 얘가 후설인 거고 얘가 뭐인 거야? 앞에 오는 게 전설인 거야. 그런데 후설을 발음해보면 확실해요. 그러니까 높은 부분을 생각을 해봐. 뒤로 오죠. 높은 부분을 생각해. 약간 앞으로 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치? 얘도 약간 반을 기준에 약간 앞이잖아. 그치? 전설과 후설을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술 모양이라고 했어요. 입술 모양.
입술 모양의 정의는, 모음의 정의는 애들이 원순, 그러니까 둥글게만 기억을 해요. 원이 둥글잖아요. 순이 입술, 입술이 둥글다. 그래서 오 같은 경우는 입술이 둥글잖아요. 오, 그쵸? 그런데 원수는 둥글게도 있지만 입술 모양이 둥글다 그러면 아도 입술 모양이 어때요? 둥글어 보여요. 왜냐면 우리 입술이 그렇게 생겼잖아. 입 모양이. 그런데 아는 원순이 아니라 평순이거든요. 평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원순을 둥글게로만 생각을 하면 아도 헷갈려요. 그죠? 아도 둥그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뭐냐면 원수는 둥글게 오므려서, 이 오므려서란 말을 꼭 넣어야 돼. 그러니까 원수는 둥글게 오므려서 난 소리. 그러니까 오 원수 맞죠? 우 원수 맞죠? 왜 약간 오므렸다 왜 이중 위 둥글잖아. 위 그쵸? 위 일단 오므렸다가 살짝 뒤로 가면서 위. 근데 단모음이니까 막 크게 변하면 안 돼. 왜 크게 변하면 안 돼. 그쵸? 자, 어쨌든 얘네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원순이죠? 아는 오므려 안 오므려? 그래서 평순이에요. 자, 그래서 평순과 원순까지 설명했어. 이해됐지? 평순과 원순 입술 모양. 자, 그 다음에 혀의 높이를 보시면 이, 에 혀의 높이 이, 에 어떻게 돼요? 이, 에 이, 에 혀가 고모음, 중모음 줄 때 이, 에 일단 턱이 어떻게 돼? 쭉 내려가지. 근데 혀는 어디 붙어 있어? 턱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이, 에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이가 제일 높으니까, 혀의 높이가 제일 높으니까 고모음. 그리고 고모음일 때 이는 어때? 입을 조금만 벌리죠. 에는 조금 더 많이 벌리죠. 저모음일 때 입을 어떻게 해요? 가장 크게 불러요. 저모음이 입 모양의 크기가 가장 크다. 자, 혀의 높이까지 알겠어요? 전설과 후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 표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쉽게 외우는 거. 전설이랑은 주스를 마시러 갔어요. 주시에다가 주스를 사러 갔어요. 전설이한테 너 뭐 마실래? 그랬더니 난 다 괜찮아. 키위 제외해. 전설이는 어떤 주스를 싫어해요? 키위 제외해 이랬어요. 전설이는 키위 제외해. 키위 제외해 이랬어. 근데 얘가 뭐 싫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호설이가 옆에서 뒤에 있다가 금붕어 좋아. 뭘 제외해? 금붕어 좋아. 금붕어 좋아. 되죠? 제가 배운 게 이거라서 음료수를 같은 무슨 바나나도 안 되고 바나나 좋아 이것도 안 되고 의어가 되어 있는 과일을 못 찾겠어요. 의어 좋아. 얘가 키위 제외해. 그럼 무슨 과일에 넣고 난 이 과일 주스 좋아 이러면 딱 좋은데 없으니까 그냥 금붕어 좋아. 됐죠? 자, 키위 제외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전설. 그러니까 이걸 전체로 외우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전체로 외우는 것보다 전설 후설로 따로 외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를 받자마자 시험지에다가 뭐를 쓰면 돼? 키, 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해놓으면 돼? 얘가 전설이니까 이렇게 전설. 얘가 뭐? 후설. 그치? 그 다음에 제외해는 어떻게 되면? 제외해. 그리고 쓰면 되겠죠. 제외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됐죠? 이런 식으로 표를 써가지고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자, 모음체계까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 봅시다. 왼쪽에 뿌리 깊은 개념. 반모음은, 자, 반모음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중모음이라는 게 또 있네요. 자, 일단 반모음 먼저 배울게요. 반모음은 모음과 같이 발음하지만 음절을 이루지 못하는 짧은 모음. 자, 그래서 이중모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짧게 딱 나오니까, 이중모음에 나오는 이계열과 우.
이렇게 I로 써져 있는 게 2계열이고 W 써 있는 게 U예요. 이거를 또 따로 이렇게 한글로 표시하기, 반모음을 또 따로 한글로 표시하기가 2의 반모음을 이게 이렇게 하면 이거 반동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우의 반모음을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들아 이중모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야 같은 경우는 아라는 단모음 하나하고 이 2계열에 이렇게 딱 반모음 이거 하나가 합쳐진 거야.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야 이렇게 야. 그래서 반모음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이중모음이에요. 단모음에다가 반모음이 더해진 게 바로 뭐라고? 이중모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중모음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 아니에요. 단모음 플러스 뭐예요? 반모음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이중모음 3번으로 와서 3번으로 오면 이중모음. 발음할 때 입 모양이나 입술이 처음과 나중에 달라지는 모음인데 2계열 플러스 단모음. 그러니까 이게 야 같은 경우는 2계열이 붙은 거고 오우 계열은 와 같은 경우는 이게 반모음 이렇게 조그만 게 거기다가 단모음 이렇게 붙은 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써진 거야. 이렇게 반모음 단모음. 근데 우리는 기호 표시로는 이렇게 와로 표시를 하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반모음이 붙었다는 거 오우 계열. 자, 그럼 3번 맨 밑에 보세요. 이는 이거는 약간 국어학에서 되게 말이 많아. 얘가 유일한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으라는 단모음과 이라는 단모음이 합쳐져서 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의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과서에는 현재 교과서에는 단모음 단모음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집마다 좀 달라요. 이거는 의가 단모음 플러스 단모음이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교과서에는 무조건 단모음 플러스 반모음으로 얘기하는데 자 봐보세요.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학교에서 의의 이중모음을 나눌 때 모음 체계가 만약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학교 프린트나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그때 학교 교과서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출판사를 냈던 문법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달라서 그 부분만 확인해 주시고 별표 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암기를 꼭 해야 되는 양성모음. 다 왼쪽으로 와서 뿌리 깊은 개념 다시 왔을 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보면 양성모음은 어감이 밝고 산뜻한 모음. 오, 아는 어감이 밝고 산뜻해. 오, 아, 그쵸? 우, 으, 우, 으, 이. 얘네들은 어감이 어때요? 어둡고 큰 모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퐁당, 퐁당 이러면 왠지 돌이 이만한 돌을 오, 아, 작고 가벼운 돌을 던지는 것 같죠? 그쵸? 누나 손등을 진짜 간지럽혀 줄 것 같잖아. 퐁당 퐁당 물결이 내물어 퍼져라 이래서 얘네 누나 손등을 간지럽혀 주어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근데 풍덩 돌을 던지면 누나 물 튀어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등싸대기 맞겠죠? 예예예예 하면서 등싸대기 맞겠죠? 그래서 우어는 큰 느낌, 오아는 밝고 작은 느낌. 됐어요? 막내 동생이 오줌을 졸졸졸 싼다 그러면 오줌 굉장히 졸졸졸 작게 기억해서 하는 거죠? 막내 동생이 오줌을 줄줄줄줄 싼다 그러면 질질질질 싼다 그러면 겁나 크게 막 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됐어요? 그래서 양성모음, 음성모음 아시겠어요? 혀의 높이, 혀의 높이면 입의 벌림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입을 크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혀가 내려가므로 저모음 아가 되고 입을 반대로 작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혀가 올라가므로 고모음 이가 된다. 원순모음, 평순모음에 대한 얘기, 전설모음, 후설모음에 대한 얘기, 단모음 10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 요걸 보고 외워도 되고 그냥 전설이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빨라요. 자, 중요 발음법. 자, 중요 발음법 별표. 이거 표준 발음법에 대한 거 맞춤법은 맞춤법하고 발음법하고 또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1학기 시험 범위에는 맞춤법이에요. 맞춤법은 우리 표준어 그러니까 표기야, 표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발음법이죠. 그래서 발음법에 대한 것도 표가 있어요.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어는 규칙이 정해져 있어. 문법이니까 법칙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발음도 법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발음을 이렇게 해야 한다는데 우리는 모국어 하자가 추상적인 개념으로 어떻게든 발음해도 그 문맥이나 어떤 의미로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이 쌀을 살 이렇게 발음한다 하더라도 문맥을 봐서 살을 씻어서 밥을 만들어라 이러면은 살을 씻어 이랬지만 쌀로 들리거든. 그쵸?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발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 의문은 추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분명히 모든 발음에는 규칙이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그 규칙을 다시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암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문법이 싫은 거야. 문법이 싫은 거는 단순히 뭐냐면 너희를 게을러서야. 암기를 해야 되니까. 머리가 나빠서도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암기가 죽어도 안 돼요. 죽어도 안 되는 거죠. 구구단 외웠잖아. 내가 암기가 죽어도 안 된다는 내가 구구단을 못 외웠으면 린정. 저 선생님 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구구단 못 외웠어 이러면 걔는 암기 안 되는 애야. 외웠잖아. 구구단 어떻게 외웠어? 끊임없이 반복하고 문제 풀고 외우고. 구구단 안 외웠어? 외웠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암기가 안 된다는 그런 머리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구구단 못 외우면 근데 이러다도 진짜 반에 또 구구단 못 외우는 애가 있으면 또 마음 상할 수도 있는데 구구단 그래서 너무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구구단 못 외우고 공부하지 말아야 되네 진짜. 우리 그냥 고등학생인데 구구단 못 외우는 애가 혹시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 전 공부하지 맞아요. 솔직히 미안한데 진짜 그 정도도 못 외우고 그 정도의 머리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는 거는 학습은요 엉덩이를 붙여 있어야 되고요. 암기를 해야 되니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반복하고 노력하면서 내 머리를 진화시키는 거예요. 저장 능력이 커지는 거야. 암기를. 그럼 뭐 훈련을 통해서. 문제 푸는 게 훈련이에요. 근데 문제 푸는 게 싫고 낑낑거리고 힘들다 그러면 내 머리가 그 훈련을 아직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책을 읽는데 글을 읽는데 늦게 읽는다. 빠르게 읽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훈련이 안 된 거는.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노력은 어떻게? 반복, 학습. 그런데 단순하게 반복만 하면 강아지가 밥 줄 때마다 땡땡 종을 치니까 나중에 땡 하니까 밥 온 줄 알고 침을 질질 흘리는 거랑 똑같이 되잖아요. 사람은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반복을 하고 노력을 하고 거기다가 뭐를 더 주라고? 생각. 그게 사고야. 알겠어? 그래서 요 정도의 문법은 문법 안 된다는 소리죠. 오늘 된다고. 다만 뭐만 부족한 거야. 너희들이 노력과 의지와 끈기와 집중력과 고통이 안 들어가잖아. 나의 피와 땀, 눈물 그러잖아. 왜 노력할 때 갈아 넣어. 넣으라고 그러지. 알겠어? 응? 갈아 넣어. 그래서 이 정도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렵냐? 문법은 암기를 해야 돼서. 그럼 암기할 때 도움이 되는 거는 뭐냐?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하나씩 체계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는 문법이 이렇게 생각해. 구역을 잘 나눠서 차근차근 잘 넣어놓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잘 넣어놓고 어떠한 돌발적인 어떤 문제나 돌발적인 물건이 나왔을 때 이 물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채워 넣는 거. 이게 나는 문법의 암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의문인 어디다, 의문의 변동에서 이동은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가 뭐다라는 그 개념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그런데 어떤 단어가 딱 나는데 얘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데 수납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중에 잘 정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찾기가 어때? 라면 어디 있어? 그럼 딱 찾기가 쉽죠. 라면 저쪽 판 서쪽 어디 서랍에. 근데 막 던져놨어. 그러면 라면 어디 있어? 저쪽 방에. 막 찾으려니까 머릿속도 그러니까 찾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지. 잘 팬트리 하우스에나 잘 이렇게 정리해서 넣는 것처럼. 그래서 표준 발음법. 자 뭐냐? 아, 에, 얘는 뭐야? 단모음은 단모음으로 발음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하고 위는 아까 전에 단모음이었지만 위는 뭘로 발음할 수도 있다? 솔직히 왜 위를 입술을 안 움직여 단모음은 입술을 안 움직인다 그랬잖아. 그
근데 왜 위를 입술을 안 움직이면서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하고 위는 뭘로 발음할 수 있다?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여기 밑줄. 자, 이중모음이니까 이중모음 발음을 하는데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데 자, 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가져 되게 어려워요. 그냥 가져 라고 이중모음이 아니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편하잖아요. 자, 먹어라. 이것도 먹어라. 만두를 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되게 발음하기 어렵다면 주세요. 주세요. 단모음으로, 그러니까 발음할 때. 근데 쓸 때는 그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만두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한글 맞춤법에 해당되겠지 또. 주세요, 주세요. 그러니까 있잖아, 너희들이 친구들한테 문자 보내고 이럴 때 되게 편하게 하려고 맞춤법 너무 신경 안 쓰고 막 보내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한글 맞춤법 너무 어려워. 왜 그런지를 알고 보내면 되는데 모르고 그냥 뭐 내가 발음난 대로 막 쓰니까 표준 발음법이 어려운 거야. 그쵸? 요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게 조금 있으면 맞춤법을 맞출 수 있다. 자, 예, 레 이외에 얘는 에로도 발음하고 계집 같은 경우 계집, 계시다. 자, 그 다음에 닐리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닐이니까 이로 발음하고 링큼도 닝큼 이로 발음한다. 띄어쓰기. 다음 중 띄어쓰기가 알맞는 것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띄어쓰기가 이렇게 발음해도 된다는 거야. 발음은 되는데 쓸 때는 띄어로 발음해야 되는 거야. 띄어쓰기. 그냥 이렇게 발음할 때는 띄어쓰기 이렇게 했지만 친구들한테 야, 저 띄어쓰기를 제대로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문자잖아. 그러니까 띄어쓰기. 알겠어요? 저는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 좀 그래서 그런가? 좀 맞춤법이 저도 어려울 때가 있는데 맞춤법이 너무 막 틀릴 경우에 정말 너무 불편해요. 아파 마음이. 그래서 맞춤법 너무 틀리면 뭐 너무 아파가지고 맞춤법을 그냥 살짝 이렇게 교정을 좀 이렇게 시켜주거든요. 친구들끼리 이렇게 맞춤법. 그러면 난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살짝 지적하고 이렇게 좀. 걔가 했는 말 이렇게 고쳐줘. 걔가 했는 말을 다시 해가지고 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팠는데 많이 나았어. 불편해. 나 감기가 족감이 너무 심한데 나았어. 이럴 때는 그냥 너 감기가 나았구나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렇지? 이렇게 해서 약간 고쳐줬는데 그래도 끝까지 못 알아보는 사람은 정말 암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지적질은 하는 편은 아니고 설거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 그래 너 설거지 하느라고 힘들었구나. 그런데 맞춤법 중 가끔 가다가 엄마나 우리 할머니가 맞춤법 틀린 경우 있잖아요. 그럼 맞춤법 왜 틀려 무식해 이게 아니고 어떤 단어들은 변화가 되고 표준 발음 맞춤법이 바뀐 경우가 있어요. 방금 설거지 같은 경우도 이 윗세대 때는 표준어가 설거지였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에 와서 맞춤법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바뀔 때도 있어요. 맞춤법을. 많이 쓰는 거를 맞춤법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로 뭐가 있냐면 이모음 역행동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남비가 원래 표준어였어요. 널리 쓰는 표준어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남비가 원래 표준어여서 자선 남비 뭐 이런 거였어요. 남비 우동. 근데 사람들이 이 몸이 역행하는 게 냄비예요. 원래 이 몸 역행은 표준어로 삼지 않아요. 원래 원칙은 표준어로 안 삼는다. 그래서 어미야, 애미야, 애미야는 하긴 해. 근데 표준어는 아니야. 아비가, 애비가, 애비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이 몸 역행이 온 건데 얘는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야 돼. 사투리에서만 하는 거. 그런데 남비하고 냄비는 사람들이 다 너무 냄비 남비를 아무도 안 한다. 남비가 너 발음하기 어려운 거야. 자선 냄비 이게 더 훨씬 편하잖아. 이 몸 역행이 더 편하고 편한 걸 많이 써서 그래서 얘는 예외가 돼버린 거. 그럼 예외가 되면 가끔가다
가다가 어떻게 된다? 맞춤법이 뭘로 바뀌어? 얘가 표준 맞춤법으로 바뀌어. 예외로. 그러니까 맞춤법 부분이 너희 시험범위라서 얘기해 주는 건데 발음에 의해서 맞춤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러니까 맞춤법 부분은 원래 맞춤법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지. 그래서 즉 뭐가 많은 거야? 암기가.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시험 범위가 표준 맞춤법 부분 나오면은 또는 이 문법 부분 보면은 암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싫겠지만 다른 애들도 다 어떻게 하겠니? 싫어. 너희들이 공부하기가 좋은 건 다른 애들도 어때? 좋아. 그러면 학교 내신은 너희들이 얼마나 수업시간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얘가 얼마나 성실하느냐, 얘가 얼마나 머리가 좋냐를 보려는 게 아니야. 일단 학교에서 너희들을 줄을 세워서 등급을 만들어야 돼. 상대 평가를 해야 된다, 시험.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시험 문제가 더럽다는 소리를 많이 해요. 더러운 거는 왜 더럽냐면 줄을 세워야 되니까. 깨끗하게 정정당당하게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거를 갖다가 다 주면은 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문제 어렵고 더러우니까 나 안 해가 아니라 원래가 문제가 어렵고 더럽고 까다롭고 나오는 거야, 원래가. 그래야 뭐를 세울 수 있으니까. 줄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럼 학교 선생님이 줄 세우기가 가장 좋은 부분이 어떻게 있어? 문법 부분이 줄 세우기. 왜냐면 싫어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시험 범위에 문법이 들어가면 그 싫어하는 애들이 점수 뒤를 어떻게 하겠어? 뒤에 포진하고 있겠지. 그러면 나하고의 성적이 구별될 수 있는 부분이 쉬운 부분은 애들 다 앞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 진짜 뛰어난 애는 더 앞에 있겠지만. 그런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애들하고 변별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 거야? 문법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이 싫더라도 자꾸 바꿔야 돼, 생각을. 아, 나 문법 좋아. 문법은 뭐만 하면 돼? 반복하면 돼. 자세히 설명만 들으면 돼. 몰라? 그럼 문제 풀면 돼. 문제 풀다가 또 몰라? 그럼 이론 보면 돼. 이론보다 몰라? 맵시부터 물어보면 돼.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죠?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오히려 애들하고 구별이 될 수 있으니까 뭐가 더 좋은 거야? 문법이 좋은 거야. 문법 사랑합시다.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문법.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문법. 근데 우리는 오늘 뭐 배웠어? 잠표, 모음표. 의문은 뭐라고?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뭐가 있었죠? 자음과 모음이 있었고, 자음과 모음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랬었죠? 최소, 대립, 쌍이라고 했고, 자음과 모음줄이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분절, 의문이라고 했고, 느닷없이 갑자기 정리를 한다고? 자, 그리고 자, 길이도 뭐였어요? 뜻을 구별하는 거였죠. 그쵸? 장단도. 걔는 뭐라고 써? 떼내면은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걔는 떼낼 수가 없으니까 비분절 의문이라고 말을 했었었죠. 그리고 음절 배웠었고, 음절의 종류는 총 4가지가 있었었죠. 모음 단독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쵸? 좌표, 모음표, 위치에 따라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반복하면 돼, 잊어먹으면. 자, 뒤에 보면은 확인 문제가 있는데, 확인 문제가 1번 문제하고 3번 문제하고 1번, 3번 한번 풀어볼까? 1번하고 3번. 일번 3번만 풀어보세요.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도 1번, 3번을 풀어보세요.
됐나요? 됐어요? 자, 1번 볼게요. 1번을 A에 들어갈 내용으로 했을 때요. 기억을 봤더니 초성을 바꾼 경우, 중성을 바꾼 경우, 종성을 바꾼 경우 다 무슨 일이 벌어졌죠? 뜻이 달라졌죠. 그쵸? 그리고 니은을 짧게 발음하거나 길게 발음하니까 뜻이 어떻게 됐어요? 달라졌죠? 그러니까 적절한 내용은 2번. 의문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별거 아니지. 근데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막 외운 애들은 이거 풀려면 되게 힘들어 하겠지. 선생님 가르쳐 준 것만 기억하면 돼. 의문은 뭐라고? 단어의 뜻을 구별해준다. 그 대신 생각을 좀 하고 풀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이 적용을 하는 게 국어의 특징이에요. 자, 3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서 소리를 하는데 다음 자료에서 자, 이대로 딱 보면은 적절하지 않는 것. 자,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 1번 딱 보면 초성에는 초성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각이라는 단어가 오면 이게 초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중성이에요. 이게 뭐예요? 종성이에요. 자, 초성에는 2개의 무엇이 온다고 써놨어요? 초성에는 최대 2개의 자음이 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초성에 2개의 자음이 오려면 이런 단어가 돼야 돼요. 아싸! 아싸! 이런 거. 그럼 여러분이 몰랐던 거 하나가 있는데 얘는 한 개야. 2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개의 자음은 뭐에만 해당될 수 있어요? 종성에만. 얘는 2개의 자음이에요. 다른 모양은 각각 다르게 보는데 쌍비읍이나 쌍기읍이나 쌍리은이나 쌍디귿이나 뭐 쌍리을이나 쌍시옷이나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하나로 가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 별표 1번. 또는 여러분이 이게 너무 어려우면 이렇게 봐도 돼요. 2번 맞는 말. 1번 잘 모르겠어. 2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아예 못 들었으니까 모르겠어 하고 넘어가고 문제 푸는 방법이야. 국어. 2번. 중성에 올 수 있는 모음은 모음이다. 이건 맞지? 완전 맞지? 동그라미. 종성에 올 수 있는 의문은 자음이다. 이거 완전 맞지? 그냥 동그라미. 초성 또는 종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이거 완전 맞지? 그치?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된다. 중성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답을 못 찾을 때는 너무 확실한 거 놔두고 애매한 거. 이거 안 들어봤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나? 이렇게 싶은 거 있지. 그럼 차라리 다른 번호를 찾아와서 애매한 방법을 남겨서 거꾸로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알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지만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게 국어가 사고력인 거야. 추리 능력인 거야. 이거는 문법뿐만 아니라 모든 비문학 문제를 푸거나 문학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면 돼. 그럼 다시 이렇게 풀고 다니면 뭐 해야 돼? 선생님 얘가 왜 답인지는 알겠지만 다른 게 안 되어서 답을 골랐어. 이렇게 질문해야 돼. 선생님 1번이요. 다른 게 다 너무 맞아가지고 1번을 골랐는데 1번이 왜 답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 정확한 질문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극복을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네. 이거 모르겠으니까 문제 몰라요가 아니라고. 그럼 선생님 만나기 전에 만약에 답안지가 주어진다. 그럼 답안지 보고 이해해도 돼. 굳이 선생님을 또 만나도 좋지만 답안지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때 또 질문해도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정확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나머지 확인 문제는 다 숙제로 해오시고, 왜냐면 외워야 좀 할 수 있는 거라서 숙제로 해오시는 거고. 자, 음의 변동. 2번째 챕터. 자, 지금 배운 거는 뭐라고? 은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부분이었고, 이 음운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음운의 체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음운의 변동에 대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예를 들어서 긴 소리가 짧은 소리로 변동되는 거를 굳이 막 많이 배울까? 긴 소리가 짧은 소리로 바뀌어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음운의 변동은 음운은 아까 뭐였지? 자음하고 모음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 길이였지. 근데 길이를 떼버리면 구별이 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겠어 없었어? 길이를 떼는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그건 안 하겠지. 그러면 음운의 변동은 뭐를 다루는 부분이야?
자음과 모음만 다루는 거야. 그럼 의문의 변동을 잘 하려면 자음과 모음이 나와 있는 의문의 체계를 잘 알아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안 많아요. 이렇게 따지면 자음과 모음으로 또 한정이 되잖아. 그지? 근데 이론을 이렇게 열심히 들었어도 문제를 풀 때 보면은 어려워요. 왜냐면은 문법은 이론을 엄청 외우고 문제에 적용하려고 그럴 때는 또 적용하는 문제 풀이 능력을 또 필요해. 그런데 애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내가 완전 이론을 달달달달 외우면 모든 문제를 100% 잘 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요. 수학의 개념을 들었는데 수학은 이런 경우가 있어. 개념을 확실하게 들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경우가 있긴 있어. 근데 그래도 또 다시 생각해봐. 어려운 개념이나 어떤 개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 자꾸 틀리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보고. 그래서 수학 숙제가 너무 많은 게 계속 문제 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완전 익숙하게 너무 익숙하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잖아. 근데 과목의 형평성을 생각해보세요. 수학이나 영어가 너무 긴 시간을 붙잡고 있으면 국어도 똑같이 5단이야. 수학도 5단이야. 영어도 5단인데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하는 형평성을 생각해봐. 내가 국어에 얼마나 투자를 하는가. 똑같은 단위인데 투자를 하지 않아놓고 나는 국어는 문법 나오니까 싫다 어렵다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문법이 원래 어려운데 자 또 한 가지. 문법이 어려운데 처음부터 다 맞으려고 하지 마. 틀려도 돼. 근데 애들이 막 틀리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해. 근데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문법 문제 10문제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었어. 3개만 맞았어. 7개나 틀렸어. 상관없어. 왜? 3개는 틀렸지만 얘를 뭐 하면 돼?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면 돼. 이게 중요해. 다시 풀어보는 거. 다시 풀어봐서 2개가 내가 해결이 됐어. 2개만 해결됐어. 그럼 나는 5개의 실력이야. 내가 해결했으니까. 그리고 또 다 틀려서 다시 풀었는데 또 다 틀렸어. 다 틀렸는데 대신에 해설지를 보니까 또 2개가 해결이 됐어. 그래도 내 이해 능력이야. 5개를 푼 거야. 5개는 몰라. 그냥 질문하면 돼. 질문했는데 또 5개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그럼 다시 뭐 해봐. 또 다시 10개 풀어보는 거 두거든. 그럼 이제는 3개보다 더 맞을 거야. 완전 5개는 맞을 거야. 야박하게 4개라고 해도 되게. 근데 다시 풀면 여기서 3개라도 해결하면 또 몇 개가 돼? 7개가 돼. 7개가 안 된다고 해도 상관없어. 1개만 해결해서 5개가 또 5개 된다 상관없어. 또 뭐 하면 돼? 또 풀어봐. 또 풀어보면 이제 6개는 맞을걸? 선생님 저는 5개인데 너무 고집스러워요.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또 해! 해면서 10개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응용력이 좋은 친구는 개념을 외우고 문제를 풀 때 응용력이 좋은 친구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친구나 또는 이게 기본 사고력이 좋은 친구는 처음에 7개를 맞겠지. 그 친구는 이 반복의 숫자가 적으니까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어때? 짧아. 근데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응용력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응용력이 부족하면 뭐 해야 돼? 많이 응용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반복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내가 응용력이 부족한데 다시 또 개념으로 가서 와 개념 물론 개념이 안 외워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응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문법은 개념과 응용이 같이 돼야 돼. 그리고 거기다 반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 틀려도 괜찮아. 어느 정도 뭐도 필요해? 양치기도 필요해. 국어도 양치기가 필요해. 왜냐면 공부니까. 수학이 양치기가 필요한 것처럼 국어도 양치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양치기가 훌륭한 선생님한테 계속 반복해도 저절로 외워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노력하는 게 제일 빨라. 나도 노력을 해야 돼. 물론 노력 안 하고 내 수업만 막 골라서 듣고 막 특강 막 듣고 해도 어느 정도 훌륭한 수준으로 갈 수는 있지만 왜냐면 제가 너무 뛰어나니까.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진 않아요. 애들이 있으니까 지금 주입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영상을 보면 약간 좀 비유가 상할 수는 있지만 그치만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력을 하면 돼요. 예전에는 제가 그걸 이제 터득을 했던 게 예전에는 내가 막 엄청 외워가지고 막 난 절대 안 틀려야 되고 나는 막 완전 막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고 나는 스타 강사여야 돼. 막 설명, 메모, 막 색깔 막 쓰고 막 필기 막 나중에 필기 막 연습하다가 애들하고 눈 마주치려고 막 이러고도 막
필기 연습하고 왼손으로 필기 연습하고 제가 막 80명 데리고 수업하거나 막 그랬을 때는 큰 학원에서 엄청 큰 학원에 큰 단과를 했을 때는 그런 걸 엄청 신경 썼더니 나는 막 요약 정리 막 완벽하게 해주고 막 그랬더니 나는 완전 스타 강사가 되기는 했었어. 스타까지는 아니고 이제 김 선생님이 그 스타고 난 약간 스타 밑에였는데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긴 됐었어요. 자료 막 이렇게 받고 막 특히 요약 이거 요약만 외우면 돼 막 이렇게 들으니까. 근데 100점이나 애들의 성적의 폭이 막 올라가느냐? 그 문제를 다 이해한 애들은 올라가긴 가요.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근데 5등급,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여전히 안 오르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이래봤어. 나는 길만 열어주고 계속 연습을 시키고 체크해주고 질문받고 이랬더니 5등급, 3등급이 올라가더라는 거지. 효과가 진짜 좋아요. 5등급이 진짜 1등급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숫자가 작아. 왜? 하다가 안 해버려. 5등급 애들은. 그냥 설명만 계속 듣고 싶어. 자기 편하고 싶어. 나는 막 풀으라고 하는데 막 푸는 게 자기 안 풀리니까 자기 답답하잖아. 양을 근데 그거를 깨야 되는데 그게 자꾸 편하고 싶은 거야. 자기 노력 안 하고 자꾸 수업만 듣고 자기한테 편한 수업만 찾는 거야. 안 돼. 너희가 풀어야 돼. 그래서 저는 내신 기간에도 애들 엄청 문제 그냥 풀게 해도 해요. 어떤 애는 막 그래요. 막 도망간 애도 있어. 백신고 내신에서 내신 딱 끝나고 도망갔어. 왜 도망간 애들? 문제 너무 많이 줘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레리슨 내신 대비 문제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전 도망가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나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도망간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제가 이제 한 20년가량 수업을 해보니까 애들이 진짜로 성장을 할 수 있고 머리를 좀 쓰면서 한 번 돌아가면 잘 돌아가. 문제 응용력이 7개가 있는 친구는 자꾸 연습해서 어느 순간에 딱 오르면 그 다음부터 빨리 돌아가. 그러니까 나는 그 수준이 아니고 3개다. 그럼 난 7개가 되도록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면 근데 평생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렇진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잘 돌아가. 왜냐면 수학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막 연습하다 보면은 이제 뭐는 잘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뭐가 또 안 되는 경우에는 끊임없이 다 뭐예요?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반복을 해야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면서 의문의 변동에서는 자, 의문 변동. 어떤 의문이 어떤 의문 거기다 위에다가 자음과 모음이 자음, 모음이라 써놓으면 좋겠죠. 어떤 의문이 자음과 모음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 자, 의문의 변동은 발음 및 표기 밑줄. 그러니까 발음 및 표기와 관련이 있죠. 근데 선생님 제가 그랬잖아요. 모든 학교에서 문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문법에서 1학기 안 들어가면 2학기 들어야 돼. 의문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근데 의문 들어가 아까 맞춤법이 앞에서 나올 때도 있고 뒤에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춤법, 표기법. 왜 들어가겠니? 의문과 관련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문을 잘해놓은 친구는 나중에 맞춤법도 문법을 또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는데 좀 쉬워져요. 근데 내가 이때 노력 안 하면 그리고 제가 이때 요 정도 주고 그 다음 추가자료 문제도 또 드릴 거예요. 추가자료 문제 실전편, 응용편까지 다 열심히 좀 꾸준히 지금 또 바쁘겠지만 열심히 부지런히 이렇게 좀 해놓으면 나중에 학교 가서 조금 편할 거예요. 내신 공부할 때. 지금부터 이제 막 내신 막 쏟아지고 공부 많이 쏟아질 거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적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달리는 친구도 있을 거고 물론 그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 첫 중간고사 조금 안 나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선생님 길게 봤을 때는 1학년 때 시험이 총 4번을 합쳐서 1학년 성적이거든요. 처음부터 잘 달리는 게 제일 좋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시킬 건데 만약에 처음에 잘 달리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무슨 방법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만약에 보인다면 지치지 말고 끝까지 방향이 안 보인다면 물어서 끝까지 결국 긴 시간의 싸움이에요. 1년, 2년, 3년 싸움이에요. 그래서 내신 잘 해보고 내신 안 되면 선생님 또 찾아줄게요. 정시로 또 갈 수 있는 방법. 수시가 안 되면은 또 정시로 갈 수 있는 정시도 안 되면은 또 뭘로 갈 수 있는 방법, 실기로 갈 수 있는 방법, 실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논술로 가는 방법 내가 다 찾아줄 테니까 여러분 노력하고 지치지만 말고 꾸준히 공부하는 그런 거. 내 습관을 좀 잘 잡는 거.
지금은 정신교육이 딱 잘 돼 있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1학년 여름방학 지나면 이제 애들 막 노는 애들 막 보이고 막 생각 없는 애들 보면 같이 막 하고 막 즐거운 인생을 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근데 3년은 진짜 내가 되게 열심히 한다 생각을 해보면 진짜 나중에 미래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미래가 달라져서 대학 가면 내 인생 끝이냐? 아니에요. 대학 가서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나 도대체 언제 노냐? 못 놉니다! 대학 가서 또 노력하셔야 돼요. 왜 또 취직이 있잖아요. 그럼 잘 취직하고 또 노느냐? 네, 이때 좀 달라져요. 잘 취직하면 노는 시간이 나와요. 잘 취직해서도 노력은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되게 바빠요. 근데 바쁜데 노는 시간, 일하는 시간 상벌이 되게 분명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진짜 조금 직장이 좀 부족한 데를 가면 갈수록 노는 것도 일하는 것도 구분 없이 일해요. 노예처럼 일하면서 그냥 중간중간에 쉬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생각. 근데 딱 생각해봐. 대기업이나 딱 정해진 직장 딱 생각해봐. 일할 때는 빡세죠.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휴가나 휴일이나 이런 보상은 완전 정확하게 구별돼 있어요. 주말 무조건 놀게 하죠. 꼭 공부만 안 해도 돼. 자영업 해도 돼. 요즘 사업하는 사람 돈 많이 벌어. 그 사업하는 사람 주말 다 일해요. 꼭 대기업만 그래도 사업하는 거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선택의 과정인데 내가 그러면은 사업이 재밌어. 나 주말에도 일하고 돈 버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럼 그거 해도 돼요. 되는데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하는 건 다르잖아요. 내가 이것저것 다 못해가지고 더 이상 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런 데에 처지에 몰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먼 미래를 생각하면 먼 미래가 아니야.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알겠죠?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하고 노력해서 군기가 빠졌다 싶으면 저 찾아와서 군기 좀 넣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해. 내 미래를 봐! 이러면서 알겠어요? 근데 저랑 수업하다 보면 나중에 점점 제가 예뻐 보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빛나 보이고. 나를 많이 좋아하세요. 나를 많이 좋아하면은 국어가 좋아져. 저 사람 무슨 자뻑번호 아니냐 막 이러는데 아니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내가 그러더라고. 내가 국어 선생님 되게 좋아했거든. 막 대머리에 막 키 완전 이렇게 작은데 문학 선생님이 완전 대머리에 막 근데 내가 막 헬기장이 잘 도착하도록 우리 헬리콥터 선생님 잘 도착하도록 내가 막 앞에 칠판 지워놓고 막 분필 다 쌓아놓고 막 옛날에 분필 썼으니까 분필을 막 선생님 손에 묻으면 안 되니까 쌓아놓고 막 종이로 쌓아놓고 내가 막 너무 선생님 막 좋아하고 막 이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내가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이 1도 안 맞는데 내가 문학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정말 대머리 심은 대머리 선생님이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 성적이 고등학교 때는 문학이 다 100%였어요. 선생님을 좋아하고 선생님 말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믿으니까 내가 거기에 흥미를 갖고 그 선생님 말이 맞다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뭐 어떻게 공부하라면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다니는 동안은 나를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날 좋아하시면 동기가 없으면 그거라도 동기를 만드시면 잘 보여야 되는데 잘 크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보면 좋아하면 보면 좋잖아. 기분이 좋잖아. 그럼 학원 올 때 기분이 좋지. 근데 학원 선생님 싫어, 학교 선생님 싫어, 학교 선생님 어떻게든지 이런 선생님은 이래서 싫어, 수학 선생님은 이래서 싫어, 싫어 되면 학교 가는 것도 싫어, 수학 시간 싫으면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싫어 이렇게 된다니까. 싫어도 억지로 좋아하게 하세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선생님이 안 좋아져. 학원 바꾸세요. 영상 남겨놓으면 돼. 좋아할 선생님 찾아가죠. 내가 이래서 너무 예쁜 국어 선생님한테 딸린다니까. 그래서 인터넷 강의가 예쁜 국어쌤들이 아주 그냥 막 화장을 하고 막 쌍꺼풀 이렇게 붙이고 막 일단은 애들이가 이쁜 쌤한테 집중을 잘하니까 그 선생님들이 막 투자 엄청 하잖아. 그치? 예뻐져야 되는데 그래야 인기가 있을 텐데 자꾸 보다 보면 이뻐져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해 주시면 이뻐져요. 자, 그래서 오늘 딱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건 자음표, 모음표, 지난 시간에 외운 거랑 자, 이번에 딱 외워야 되는 거 의문의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여기다가 번호를 붙여주세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1, 2, 3, 4 저 솔직히 이것만 딱 외워와도 돼요. 이것만 외워와도 다음 시간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자, 교체는 뭐야?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현상이 교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체가 되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오른쪽에 봤더니 교체를 봤더니 음절에 또 번호 붙여놓으세요. 넘버링. 1번 음절의 끝소리 교치, 2번 비음악, 3번 유음악, 4번
구개음화 5번 된소리 대기.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선생님이 교체가 뭐예요? 그럼 하고 있는 것보다 의문의 변동이 뭐가 있죠? 이러고 있는 것보다 막 대답을 해보려고 해요.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이요. 뭐 이렇게 참여를 하잖아? 그럼 내가 이게 있다? 말로 내가 하면서 또 암기가 되는 거야. 막 적극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막 대답하잖아. 걔네들이 왜 대답하냐면 알아서 대답해서 저들은 알아서 잘난 척하려고 대답하는 게 아니야. 대답하면서 외워져. 그리고 대답하면 자기가 틀리잖아? 그럼 놀래면서 그게 더 잘 기억이 돼. 정답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꾸 대답하는 거야, 걔네들은. 재수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봤더니 대답하는 족족 틀려. 그러면 또 방해가 될 수 있어, 선생님이. 왜냐면 자기한테 자꾸 집중이 되는데, 그럼 선생님 처음에는 막 설명해줄 거야. 그래, 이거란다, 이거란다 하는데, 모든 애들이 막 근데 자꾸 수업이 지연이 되면 선생님이 이제, 너무 족족 틀린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대답은 하는데 참여한다 이게 이제 안 들리게. 딱 혼자 틀리고, 틀리고, 대답을 혼자 틀리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대답. 이렇게 대답하면, 그렇지, 죽여, 막 이렇게 딱 있어 보는 거. 근데 내가 자꾸 대답을 혼자 해봤더니, 잘 돼! 맞는 게 많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좀 자신있게 목소리를 좀 내보는 거야. 그렇지? 죽여? 달라? 참담? 오! 그래 맞아! 또 선생님이 또 뭐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또 뭐 하면서 나를 쳐다보게 돼. 그럼 내가 안 해보는데 결론적으로 미소를 짓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됐지 알아? 저 선생님이 나한테 뭐 물어볼 때 날 쳐다봤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집에 가서 공부하게 된다. 선생님 나한테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별건 아니지만 이 대답해보는 거. 근데 진짜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모르겠으면 이렇게 생각해. 전교 1등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수업 태도가 어떨까? 내가 지금 막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막 놀고 싶어. 시험 기간에 막 나는 막 지금 PC방 가고 싶어. 친구들 PC방 가재! 시험, 야, 이번에 시험 끝나고 PC방 갔다가 그냥 오후 시험 보자고 막 이래. 진짜로 그런 애들 많잖아요, 시험 기간에. PC방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때 또 생각해봐. 전교 1등은 지금 PC방 갈까? 안 갈 겁니다, 여러분. 근데 꼭 가는 새끼가 있으면 그 이상한 전교 1등 새끼. 그 새끼 말고 보편적인 전교 1등을 생각해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행동하시면 돼요. 자, 번호 붙이라고 했지? 자, 탈락은 뭐라고? 음절이나 음운이 없어지는 거. 게다가 또 번호 붙이세요. 자음분 단수나 1번, 리을 탈락 2번, 히읗 탈락 3번. 자, 으 탈락 다시 1번, 어 탈락 2번. 자, 거기다가 아까 위에 1, 2, 3번엔 자음, 밑에 1, 2번에는 뭘 써야 돼? 모음이지? 그래서 제가 왜 번호를 다시 새로 붙인지 알겠지? 자, 첨가는 새로운 음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현상? 리은 첨가가 있죠. 축약은 뭐예요? 음운이 한 음운이나 두 음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뿌리 깊은 개념을 보시면 변동 이전에 보시면 A를 봐봐. XAY가 있는데 XBY가 됐어. 그럼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A가 B로 교체. 교체란 이런 거라는 거지. XAY가 XY로 바뀌어서 이게 뭐야? 막 이렇게 되겠지만은 이렇게 이거 만약에 음운의 변동을 이거를 공부를 안 한 친구는 XY, X 뭐 이렇게 나오면 뭐래? 이거 국어가 왜 이래? 왜 이러겠지? 근데 진짜 세상 별거 아니지. A가 있다 없어졌으니까 탈락. XY였는데 어떤 A가 생겼어? 그러니까 뭐야? 첨가. A, B였는데 C로 바뀌었어. 두 개가 A, B가 C로 어떻게 된 거야? 축약. 진짜 별거 아닌데 요 다른 애들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무조건 되겠지. 이거는 맞을 수가 없어. 공부 안 해놓으면. 근데 가끔가다 반에 안 하는 애는 없겠지만 한 명 정도는 그렇게 안 하는 애가 나와요. 근데 1학기 때는 또 그 꼴등도 공부해요. 근데 그 꼴등 애가 중세국어가 제가 마지막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되면 진짜 안 해요, 꼴등. 그때 변별력 사귀어요. 근데 아직 1학년이잖아. 그러니까 마라톤으로 뭐 하는 게 좋다고? 쭉 버텨서 계속 하면 돼요. 빨리 시기가 나오고 성과를 얻으면 좋기는 하지. 왜냐면 사람 시기라는 게 성과가 계속 안 나오면 어떡해. 계속 안 나오면 재수지. 재수는 없어야 되니까 지금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재수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실. 하지만 재수는 없어요. 재수 없다! 오케이? 그렇죠? 자,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은 총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교체가 5개. 여러분이 꼭 해오셔야 될 게 그 위에 표는 제가 넘버링 붙여놓은 건 다 외워오세요.
그러니까 교체는 뭐뭐가 있어요? 음절의 끝소리 교칙이 있다, 비음화가 있다, 유음화가 있다, 국외음화가 있다, 된소리가 있다. 이거 5개는 무조건 다 빠르게 나오게끔 무슨 일이 있어도 외우시고, 그 다음에 탈락은 뭐라고? 1, 2, 3 자음 탈락, 자음군 다수나 리을 탈락, 히읗 탈락, 의 탈락, 아웃 탈락. 첨가는 니은 첨가. 축약은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내기 1번, 자음 축약 1번, 모음 축약 2번, 음절 축약. 자, 모음 축약에다가 음절 축약이라고 해놓은 거 그 옆에다가 이중 모음이라고 써놓으세요. 모음 축약은 이중 모음 표시에다가 모음 축약은 이중 모음. 아까 이중 모음 표를 외웠죠? 그러니까 이중 모음이 여기도 또 속하는 거죠. 그치? 책의 표가. 그리고 여러분이 열의가 있다면 이론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으니까 변동에 대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뭔지에 대한 거를 예습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돼. 외우는 거는 얘는 무조건 외우고 여기는 무조건 외우고 얘는 예습을 해봐서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혹시 읽어봤는데 문제를 풀고 싶어. 풀어보시고 해도 돼요. 처음에 많이 틀려도 돼요. 왜냐면 내가 예습으로 많이 틀린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해주겠죠? 설명해주는 것도 풀어보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겠죠? 맞겠죠? 뒤에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문제도 요 뒤에 있는 문제도 또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의문의 책에 대한 실전 연습 문제가 또 있어요. 실전 문제도 또 좀 풀어보시고 한 주 동안 요것만 완벽하게 좀 해오시라. 그래서 많이 해오는 거는 아까 개념을 외워보시는 거랑 지금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축약, 탈락, 첨가. 교체, 축약, 탈락, 첨가에서 뭐뭐뭐뭐면 되죠? 교체는 총 몇 개? 5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이 가느다란 명박이 이 7개로만 되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에요. 비음화는 뭘까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화가 되는 거잖아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되는 게 비음화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책의 표를 많이 외우면 돼. 국물을 발음할 때잖아요. 국물이 어떻게 되죠? 기억은 비음이 아니에요. 자음표에서 비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를 외워야겠죠? 너미와가 뭐였죠? 비음이었죠. 비음으로 변했다 화. 그러면 A가 B로 어떻게 됐어요? 교체가 된 거잖아요. 나머지는 얘네들이 다 X야 그냥. X, A, X, Y가 X, B, Y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A가 뭐가 된 거? B가 됐으니까 교체, 비음화. 그럼 U만 유음화. U만은 뭐야? 저한테 표 배우고 의문의 변동 배우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연습하라고 그런 거야. 나중에 학교 가서 겁나 헤매는 애들 많아. 의문의 변동 진짜 별것도 아닌데 난 한다 했잖아. 걔네들 막 유음화, 비음화 막 헷갈리고 외우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근데 얘는 좀 이해하는 애들은 좀 많네. 자, 국의 음화는 뭐겠어? 아까 국의 음이 뭐였지? 지읒. 경국에 단단할 때 즈, 혀 바닥하고 즈, 그랬지? 그러니까 표 외워야 돼. 그러면 구지가 그냥 발음해보면 어떻게 돼? 구지가 됐지? 디귿이 뭐로 바뀌었어? 교체. 지읒으로 교체가 됐잖아. 그래서 국의 음이 됐으니까 국의 음화. 된소리 되기면 아까 된소리 되기면 된소리가 아닌 게 된소리 되는 거니까 국밥! 국밥인데 국밥! 된소리가 됐지? 교체가 됐지?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된소리 되기.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라고? 가느다란 명박 이로만 되는 거. 뭐냐? 예를 들어서 낚시 같은 경우는 낙이 뭘로만 돼? 낙으로. 교체되었지. 그치? 교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7개로만 잎이 뭘로 교체가 되는 거야? 가느다란 명박이에서 피읍이 없잖아. 교체가 된 거지. 그럼 교체는 뭐라고?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비음화, 세 번째 유음화, 네 번째 국외음화, 다섯 번째 된소리 되기. 외웠지? 교체는 맞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체계표를 완벽하게 외워야 되고, 그러니까 뭐 공부 안 어렵잖아, 문법. 근데 이거를 해놓으면 뭐도 쉽게 해결이 된다고. 맞춤법에서도
또 해결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 너 공부가 준다니까? 다른 애들은 공부가 많다 생각하고. 그럼 나는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뭐 하면 돼? 문제 응용력 키우면 되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어렵죠? 좋지? 다음 주 금요일 기다려지겠니? 빠져 안 빠져?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빠져 안 빠져? 영상으로 이 감동이 올까? 오긴 올 거야. 실제가 더 좋아. 영상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영상 찍게 되는데 정말 나오는데 안 돼. 다음 주 금요일 빠지겠어 안 빠지겠어? 안 빠지지? 엄마가 뭐 밥 먹재 금요일 날 2시에 하고 나면 빠지면 영상 수업 들으래. 밥 먹겠어? 와서 수업 듣겠어? 그치? 와서 수업 들어야지? 그래 내가 이뻐해줘야지 더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응? 응? 엄마 옷 사준대. 옷 사 입어야겠어요? 수업 들어야겠어요? 그치? 나 아파! 계속 아파야겠어? 미끼를 꽂고라도 와야겠어? 와서 장현이 누워서 들어. 알겠지? 독감 걸렸어. 와야겠어? 안 와야겠어? 오지마. 나한테 옮기면 안 돼. 그건 오지마. 알겠지? 한 주 동안 몸관리 잘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질문할 거 있으면은 문자나 카톡하고 앞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보아요. 다음 주도 뭐하는 영상으로.